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어학 전문 강사 겸 어학 교재의 저자 서재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국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알아두면 너무너무 유익한 그러한 꿀팁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강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틀리기 쉬운 또 다른 사람 찾아내지 못한 걸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병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안다고 가정을 할 경우, 뭐 병음은 영어로 말하면 발음기호입니다. 발음기호. 근데 약 60%는 영어 발음기호와 읽는 게 같아요. 근데 40% 정도가 정확하게 프로테지 계산 안 했지만 약 40% 정도는 영어 발음기호 읽는 거하고 좀 틀리죠. 다르죠. 네. 자, 발음기호 즉 병음보호를 이제 읽을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혹시 여러분께서 모르시면 병음보호는 그냥 암기를 하시되, 다 암기했다고 칠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 쉽고 찾아내지를 못한 걸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음보호 기준으로 따라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라해 보세요. 네. B, B, D, D, G, J, J, SH, SH, X, X, ZH. ZH. 요걸 G를 안 하고 그냥 Z로 하겠습니다. 이 G하고 헷갈리기 쉬우니까 구별을 G 안 하고 Z 하겠습니다. ZH. 자, 우리 발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자, 바다 가자. 바다 가자. 바다를 갑니다. 어디 바다로 가냐? 충청도에 있는 서산 바다로 갑니다. 서산, 거기 있는 장을 보러 가요. 자, 바다 가자. 바다 가자. 서산장으로. 서산장. 으로는 제가 그냥 말이 어색하니까 가로해 놓고 넣어준 겁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바다 가자, 서산장으로. 바다 가자. 서산장으로. 으로 빼볼까요? 바다 가자, 서산장. 바다 가자. 서산장. 초성. 초성에 있는 자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시옷, 지읒. 이런 것들이 올 경우, 하는 병음보로 이렇게 올 경우, 중국어를 읽었을 때, 한자를 읽었을 때 이렇게 발음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병음보 이렇게 시작될 때,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될 때, 여기 초성이 자음을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일성과 사성일 때, 일성과 사성일 때는 경음하면 또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간혹 계시니까 된 소리로 나고, 이성과 삼성일 때는 평음, 일반 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본다면 일성과 사성일 때 어떻게 난다고요? 빠 이렇게 나오고, 사성은 빠 이렇게 난다는 거고, 이성과 삼성은, 이성은 바, 삼성은 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조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가 나왔으니까 바를 한번 해봅니다. 바일 경우, 바인데 우리 발음으로 한자로 씁니다. 한글로 씁니다. 한글은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어 발음이라든지 일본어, 영어 발음의 99.9%를 그 원 발음과 똑같이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약 0.1% 정도는 특수한 발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약 99.9%가 발음을 99.9%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일성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되죠. 일성을 하면 자, 시작. 바가 아니고 여기 있는 바다 가자 서산장일 경우에 한해서, 이런 한어 병음보에 한해서는 된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빠. 이성은 이렇게 표기를 하겠지요. 이렇게 하면 바. 삼성은 이렇게 표기하겠죠. 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삼성은. 일성 여기서 시작합니다. 해봐. 빠. 이성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갑니다. 바. 삼성 여기서 내려옵니다. 바. 사성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삼성이 가장 낮죠? 네. 일성과 사성이 가장 높죠? 네. 이성은 중간에서 올라가죠, 위로. 예. 이러면 끝납니다. 성조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2주, 3주 걸린 사람이 있어요. 성조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그러니까 더 어렵게 생각해, 성조에 대해서. 간단하죠? 예. 그리고 한글 위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해낸 겁니다. 자, 해봐. 일성을 해봐. 시작. 빠. 이성. 바. 삼성. 바. 사성. 빠. 자, 이런 식으로 성조도 외웠고 이것도 외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기억이죠. 가로 해봅니다. 가로. 일성을 해봐. 다시 한번. 여기서 제일 위로 올라간다고. 가가 아니고 솔 정도 봐. 솔, 도레미파 솔 정도 발음인데 일단 높은 음으로 해봐요. 자, 길게, 높은 음 길게. 자, 이성은 가. 자, 삼성은 쭉 내려. 여기 중간에서 팡 떨어진다니까. 사성 위에서 떨어진다 했죠? 근데 일성과 사성은
경험, 된 소리가 나니까 가가 아니고 까가 된다는 이야기지. 까가. 어떻게 된다고? 까. 까. 딱 떨어져. 위에서 까. 자,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조, 간단, 일성과 사성 했고, 경성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이런 그 음가가 없는 거. 그냥 평범하게 가. 이렇게 나는 것을 이제 경성이라는 그건 생략하고, 일성과 사성 설명했고, 여기에 있는 바다가자 서산장 이런 자음, 즉 여기 있는 병음 아닌 다른 병음이 올 때는 여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성은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이라 하면 니은, 나가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 해당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일성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서 니은이 경음되고 안 되고 없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자음이 하나 겹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자음이 겹칠 수 있는 거죠, 다. 예. 겹칠 수 있는 거. 이건 쌍기역, 쌍디귿, 쌍기역, 쌍지읒, 쌍시읒.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것만 일성과 사성일 때 된 소리가 나고, 나머지 이성과 삼성일 때는 된 소리 아닌 평음이 나고, 겹칠 수 없는, 니은이 두 개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발음이 된 소리 나는 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고? 일성, 나, 이성, 나, 삼성, 나, 사성, 나. 아유, 정말 잘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성조는 끝났을 걸로 믿습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합니다. 바다가자 서산장으로. 바다가자 서산장으로. 으로 빼고 바다가자 서산장. 바다가자 서산장. 앞에 있는 자음 기준을 했을 때 일성과 사성일 때 경음, 이성과 삼성일 때는 일반 음으로 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봤고, 성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쵸? 네. 안 어렵죠? 성조까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은 자음이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된 소리 자체가 없죠. 일성부터 사성까지 그 음 높이만 조정해 주면 되고, 경음이 나오고 경음이 안 나오고 이런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알겠죠? 자음이 겹치는 것만 일성, 사성일 때 된 소리 나고, 이성, 삼성일 때는 똑같이 해주고, 자음 겹치지 않는 건 니은이라든지 리을 같은 거. 리을 같은 것은 안 겹치지 않아요. 리을을 두 개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은 된 소리 자체가 없죠? 네. 그런 건, 자, 여기 보면 전부 좀 봐봐요. 병. 우리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간단하죠. 바다가자 서산장 하면 되니까. 비비, 아까 해당돼, 안 돼? 해당된다. 단은? 여기. 됩니다. 되죠? 요거. 됩니다. 요거. 됩니다. 다 되죠? 예. 이런 것들 복잡하면 자음이 겹칠 수 있는 거 없는 것만 따져버려. 복잡하면. 바다가자 서산장 그것도 안 외워주고 헷갈리면 자음이 겹치냐 안 겹치냐 따지면 돼. 그러니까 겹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일성 사성은 된 소리, 이성 삼성은 평음. 겹치지 않는 건 무조건 일성과 사성 음가 조절만 하면 되고, 된 소리 안 된 소리 의미가 없다. 이 정도 강조했으면 더 이상 강조할 게 없습니다. 예. 자, 병사 병자 발음을 할 때 중국어 발음인 제가 일본어 강의를 많이 해서 일본어 나온 겁니다. 이 병자와 비슷하게 나는데 여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합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만 중국어에서 받침은 니은과 이응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해서가 아니고 못 알아들은 분들이 많아요.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 그 받침이 니은과 이응은, 니은은 니은으로 그대로 중국 발음했을 때 나고, 이응은 그대로 이응으로 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에서 받침으로 나는 그것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니은과 이응. 우리 발음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과 이응으로, 이응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중국 발음했을 때 우리 받침 기준으로 어떤 음만 소리가 난다고? 니은과 이응만 소리가 난다는 거지. 나머지 니은, 이응,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한국 발음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선행됩니다.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뜻도 쉽게 알고 중국 발음도 쉽게 하고 응용도 할 수 있고, 하나를 가지고 10개, 20개, 30개, 50개, 100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외워지지도 않아. 응용도 못합니다. 반드시 한자를 해야 돼요. 혹자는 한자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100문장 정도 바로 암기해서 앵무새처럼 쓰려고 하면은 안 해도 돼요. 100개가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응용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한자가 선행돼야 된다. 한자를 먼저 읽을 줄 안 다음에 읽었을 때 기준에서 우리가 우리 발음이 니은과 이응으로 나면 중국 발음도 어떻게 된다고? 니은과 이응 발음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제야 나머지 기억이라든지 디귿이라든지 니을이라든지 히읗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돼? 탈락입니다. 중국 발음 할 때는 이런 받침 자체가 무시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중국 발음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죠? 네. 근데 니은과 이응은 이 받침 그대로 발음이 나요. 네. 그럼 우리 발음으로 미음, 받침 미음이 있는 게 있죠. 미음. 네. 미음이 있는 것은 60% 정도는 니은으로 나요. 40% 정도는 탈락됩니다. 이해가 갈까요? 네. 그럼 딱 나오네. 한자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죠. 음과 뜻을 쉽고 빠르게 유추하기 위해서 또 외우기 위해서 응용하기 위해서 읽었다 쳐. 니은으로 받침 난다거나 이응으로 나면 그 중국 발음도 니은, 이응이 그대로 우리 받침 발음 기준으로 니은, 이응이 따라 붙어. 나머지는 뭐 한다고? 탈락. 기억이라는 늘 같은 거 없어져 버려. 우리가 한자에 받침이 있어도 뭐 각 이러면 우리가 각각 각자라든지 다리 각자 할 때 각자 기억이 있잖아요. 받침이. 그런 거 없어져 버린다고. 가짜만 남은 상태에서 그 가짜가 비슷한 발음이 된다 이거야. 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늘 같은 거. 어? 우리가 늘 같은 거 일본에서 많이 나오죠, 요거. 이게 원래는 뭡니까, 이게? 이게 원래는 말 더듬거릴 흘자, 흘. 말 더듬거릴 흘자인데 먹을 흘자도 돼, 먹을 흘. 걔 중국에서는 이자가 있으면 먹다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흘자잖아요. 니을이죠, 받침이. 어떻게 된다고? 탈락. 뭐만 남아? 흐 남아. 흐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니을이 없는 상태의 발음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난다는 거지. 그죠? 해봐. 칠. 자, 이따 설명합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의가 하나 더 있어. 권설음이라 그러죠. 해봐. 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 자, 이해가 가죠? 다시 정리합니다. 중국어의 받침은 우리 받침 기준으로 니은과 이응밖에 없고 우리가 한자를 읽었을 때 니은은 그대로 니은으로 나고 이응은 그대로 이응으로 나고 미음은 60% 정도는 니은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그럼 나머지 모든 받침은 탈락한 상태에서 중국 음이 발음이 된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중국 발음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유추할 수 있고 안 상태에서 잘 안 잊어버리지. 자,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놓고 다른 데서는 이런 설명을 이걸 몰라서 설명 안 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거지. 간과하는 거지.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데 무조건 문장을 PDF 딱 해가지고 문장 나와. 그러면 원어민 발음 해주고 강사가 따라해. 막 여러분 그게 그 강의입니까? 그게 강의예요? 원어민 발음해주고 계속 따라하라는 게 이게 문장 외우는 거지. 무작정 외우는 거지. 이게 강의냐고 그게. 그게 공부 방법입니까? 아니죠. 발음은 원어민 발음 많이 들으면 돼요. 발음은. 원어민 발음 많이 들으면 가까워져.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이 좋아도 원어민 발음하고 비교했을 때 우습지.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산 외국인이 어떤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발음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들을 때 아직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은 화하는 건 안 돼. 발음에 가깝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사전식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지. 자,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해봅니다. 병사병하고 병으로 났죠. 받침이 뭡니까? 이응 받침이 중국 발음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요가 비슷하게 이응도 들어간다는 거지. 해봐. 삥. 근데 왜 일성이고 비니까 빙이 아니고 삥이 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 넘어옵니다. 예를 든 거니까. 병자를 해놓고 우리가 발음 뭐를 한다고? 자, 병사병. 병.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달감자랍니다. 달감자. 받침이 뭐예요? 미음은 60%는 니은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했는데 여기는 니은으로 바뀌었네. 감자가 간으로 됐네. 근데 일성이니까 쥐일 때 아까 바다가에 해당되니까 된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해봐. 깐. 그죠? 달감자가 뭐라고? 달감. 달감.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한점 읽을 줄 알면 이렇게 되는 거고 뜻은 달다 뜻하고 관계된 뜻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음과 뜻이 쉽게 끝나버리는데 왜 복잡하게 중국어로 공부하냐고. 복잡하게. 발음.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을 발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발음을 잘해도 원어민이 들으면 이상하다니까. 발음을 무시하다는 게 아니고 사전식 발음으로 각각 해주면 돼. 외국인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모국어가 아닐 경우는 원어민에 가깝게 노력하면 되는 거고 많이 연습하면 돼. 많이 듣고. 알겠습니까? 네. 자, 요거 한번 봅니다. 볼 견자네. 받침이 뭐예요? 니은은 그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근데 견자는 견하고 비슷하게 나겠네? 네. 그죠? 왜 그러면 견자 이 기억이 요걸로 바뀌느냐는 잠시 후에 합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합니다. 제가 개발해냈어요. 자, 볼 견자 니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니은만 들어간다고만 알아도 얼마나 좋아. 해봐. 볼 견이 어떻게 됐어요? 찌엔이 됐는데
아까 바다 가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성이니까 경음이 돼서 지가 찌가 됐네. 해봐. 찐. 찐. 그러면 이음절, 이음절에 이게 있는데 왜 우리가 발음할 때 이음절을 아버렸냐?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음절을 나눌 때 모음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모음이죠. I. A가 모음이죠. I 앞에 처음에 모음이 있을 때 이음절, 두 번째 모음이 있을 때 이음절. 그 음절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이건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야. 모음이 뭐냐면 자 해봐. A, E, O, U 해봐. 아, 예, 이, 오, 우. 아, 예, 이, 오, 우. 이걸 모음이라 그래. 해봐. 모음. 아, 예, 이, 오, 우. 아, 예, 이, 오, 우. 자, 아, 예, 다 해당되죠. 이거 이제 이고, 아이고, 이건 아죠. 그러니까 이게 이음절 하나 더 나오면 이게 이음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음에서 쪼개는 걸 뭐라 그런다? 음절이라 한다. 모음은 뭐가 있느냐? 아예 이오가 있다. 이런 거 쉬운 것 같아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자, 그런데 봐봐. 몇 음절에 성조가 있어? 이음절에 성조가 있죠. 근데 발음할 때는 어디로 가버렸어? 성조가. 제일 앞으로 갔잖아. 이음절로. 그럼 왜 그러느냐?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걸 강조해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GN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야. 발음상. 그래야 자연스러워지니까. 알겠습니까? 해봐. 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봅니다. 요거. 이게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갑, 가짜입니다. 갑, 가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쓸 때는 갑, 가짜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람 인자죠. 이게 덮을 아자입니다. 요것은 조개 패자인데 돈과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돈을 또는 재물을 덮고 누가? 사람이 무엇을 매겨? 값을 매기. 값 매길 때 알면서 매겨요? 모르게 매기잖아. 그래서 값 가짜야. 말로 설명해봐. 무엇을 덮어? 돈과 재물을 덮어놨자. 덮고 누가? 사람이. 동물이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이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값을 매겨. 그래서 값 가짜인데 중국 관체자에서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끼일 개자입니다. 사람 인자죠. 사람 사이에 몇 명이? 두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세울 권자입니다. 세울 권자입니다. 두 사람이 서서 두 사람 서서 있으니까 뭐냐? 끼일 개자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서 있어.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끼일 개자인데. 자, 사람이 이제 있어. 사람이 서로 끼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끼어서 값을 매긴다 해서 값 가짜가 돼. 쉽게 말하면 사람 사이에 끼일 개자. 끼어서 무엇을 매긴다? 값을 매긴다. 그래서 값 가짜다. 그러면 재물을 덮고 사람이 값을 매긴다. 값가. 간체자는 사람 사이에 끼일 개자. 끼어서 값을 매긴다. 값가. 그럼 이게 끼일 개자인지 어떻게 하냐? 사람 사이에 서 있네. 끼어 있다는 거 아니야. 네. 몇 번 서 있어? 근데 두 사람이 서 있죠. 사람이 서 있는데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이게 세울 권자. 그러니까 끼일 개자다. 그럼 끼일 개자도 알고 이게 세울 권자라는 거 알고 이게 중국 간체자 갑 가짜라는 것도 알고 이게 조개 페르스 돈과 재물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덮을 아자라는 것도 알고 사람 인자라는 것도 알잖아. 그래서 갑 가짜 에워지게 하고 간체자 갑 가짜 에워지게 해서 그 가짜 발음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받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는 걸로 돼. 근데 가짜 이 기억이 이렇게 발음된 건 좀 이따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몇 음절이야? 성조가 몇 성이야? 사성이니까 어떻게 발음해? 강하게 발음하니까 지가 찌로 돼서 해봐. 찌야. 요게 찌야의 본토 발음은 나중에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30분에서 1시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자막이 나오면서 원어민 발음, 중국인 성우가 원어민으로 발음을 다 해줍니다. 발음은 그때 연습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발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을 만들어 쓰냐 못 쓰냐가 중요한 거고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발음 하면서 100문장 200문장을 앵무새처럼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애워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가 안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아셨습니까?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제가 누르는 게 또 서툽니다. 제가 누르는 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자, 병원보 이제 계속 보면 요거 하나 해봅니다. 아까 이제 바다 가샷, 그 다음에 서산장에 해당되는 거죠. 시옷 나오니까. 아, 이거 희생할 생자네. 한자 설명은 지금 이것은 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건 갑, 가짜 같은 거 설명해 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국 공부를 할 때는 단어 공부를 하든 문장 공부를 하든 할 때에는 한자 설명을 해서 외워지게 만들어주고 발음을 하고 뜻을 하고 응용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걸 제가 짚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완전하게 해줍니다. 초보자도 한자가 외워질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소우자에 날 생자. 소는 날 때부터 희생을 해, 사람한테. 희생할 생자. 바로 되죠? 실제 그렇죠? 근데 이 소우자가 외워지게 하고 날 생자가 외워지게 원래는 해줘. 이런 기초적인 글자까지 외워지게 해준다고 제가요. 오늘은 지금 상황상 생략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소가 날 생자, 날 때부터, 소는 날 때부터 소우자니까 희생을 하죠. 희생 생자입니다. 생자 받침 뭐예요? 이응. 이응 그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중국 발음 할 때도. 들어가죠. 니은과 이응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몇 성이야? 일성이기 때문에 경음이 돼야 되겠죠? 이제 형이 시형이 되죠. 야, 이제 도사가 됐습니다. 왜? H가 들어갔고. 자, 이제 이 시옷이 쌍시옷이 되는 이유는 일성 때문에 그렇고, 이게 어가 아니고 여가 된 이유는 H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고, H가 들어있는 것은, 좀 이따 합니다만, H가 들어있는 것은 복모음이 됩니다. 어는 뭘로 돼? 여가 되고, 오는 요가 되고, 우는 유가 됩니다. 발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표기도, 우리 한글로 표기한다고 칠 때는 그렇게 표기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이게 S가, S, 즉, 시옷이 쌍시옷이 된 이유는 일성과 사성일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가 아니고 여가 된 이유는 H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아시는 분들 많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 지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다 여러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다 알아요, 그것을. 과정을. 자, 형이 아니고 뭐라고? 형. 그 다음에 성이 아니고 형. 그 다음에 형이 아니고 형. 두 가지. 쌍시옷이 된 이유는 일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가 된 이유는 H가 있기 때문에. 발음할 희생할 생. 희생할 생. 저보다 더 발음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이 서자, 차례 서자입니다. 물이 서, 차례 서. 또 여러 서자 돼. 서민할 때 서자. 또 서열할 때는 무슨 서자가 돼? 차례 서가 되는데, 물론 서열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서자를. 요거 쓸 수도 있고, 요거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리서, 여러서 의미고, 요것이 이제 차례서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차례서로 많이 씁니다. 자, 발음을 해보면, 받침이 없으니까 없어. 근데 H가 있으니까 복모음이 돼야 되겠고, 사성이니까 강한 발음이 돼야 되겠다. 이제 알겠어요? 네. 우리 한글로 표기해버리니까 굳이 우리는 한어 병음보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이니까 한어 병음보도 알아두기는 해야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책에, 모든 자료에 한어 병음과 한글 표기를 동시에 합니다. 완전 초보자가 됐든 공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든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심한 배려죠. 자, 발음해봐. 차례서, 무리서, 시작. 슈, 서, 슈, 무리서, 슈, 열어서, 슈, 수도 아니고, 슈. 슈고 또 경음돼서 슈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요거 합니다. 이게 싸울 전자에 간체자도 되면서 약자도 됩니다. 우리 약자하고 간체자 같습니다. 이게 번체자입니다. 우리나라나 대만에서는 번체자로 그러면은 중국 간체자에 대비한 거라 해가지고 좀 급이 낮아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번체자란 말보다 정체자, 바르게 쓴 자, 정체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간체자에 대비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편의상 번체자라고 합니다. 해봐. 간체자, 약자. 이건 같은 거니까. 번체자. 싸울 전 또는 싸움 전자입니다. 받침 뭐예요? 니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몇 성이야? 4성. 이게 경험이 되겠죠? H가 들어가니까 복모음이 되겠죠? 이제 얘 완전히 되시죠? 네. 자, 싸울 전. 짠. 싸울 전. 짠. 싸울 전. 짠.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아까 설명했던 거죠? 네. 아까 자, 이거 봅니다. 한번 했던 거. 이음절, 삼음절, 즉 뒤쪽에 있는 성조, 일성어 사성 표기가 발음할 때는 앞으로 와버렸죠? 네. 그 이유는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다음을 봅니다. 권설음입니다. 권설음, 중국 공부해본 사람들 가장 하기 싫고 이해하기 어렵고 잘 안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흉내만 낼 뿐이죠. 근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중국어뿐만 아니고 한자를 제가 56,000자를 아는데 실제로 56,000자를 응용체계까지 그 제자 원리까지를 압니다. 정확하게 음과 뜻, 읽고 쓰고 모든 단어까지 56,000자를 정확하게 말로만이 아니고 아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터득이 되더라는 이야기지. 권설음이라는 말 그 자체로 이게 지금 자 여러분
두 개의 물건을 이쪽과 저쪽으로 쫙 찢어서 쪼개. 두 개 똑같다. 그걸 표시한 게 나눌 권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두 개의 물건을 두 개의 물건을 가운데로 이렇게 쭉 쪼개서 이쪽과 저쪽 나눈 건 절반 반자인데 두 개의 물건을 이쪽 저쪽 찢어. 누가 봐도 찢이죠. 찢어서 똑같다는 표시한 게 나눌 권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뭔 자가 들어가면 전부 권자가 되죠. 근데 권자는 권자인데 이게 이제 무릎마디 절자인데 여기서는 책을 돌돌 만다 해서 말아져 있으니까 책이란 뜻이야. 해봐. 책권. 채권.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채권자를 말권자로도 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실제 채권도 되지만 말권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손수자를 넣어서 말권자가 따로 있어요. 권토 중례 할 때. 있기 때문에 주로 이걸 쓴다 이거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권, 거들권자 할 때는. 근데 중국어에서는 채권, 이게 말권자도 되는데 이걸로서 권자로 많이 씁니다. 권설. 자, 혀를 만다. 혀를 말아서 내는 음을 뭐라 그런다고? 권설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혀를 말아서 내라면 못 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 하다 포기해. 그래서 내가 개발하는 게 뭐냐? 혀를 만다 표시를 하지 말고 의자 발음인데요. 의자 발음. 우리 권설음은 딱 네 가지입니다. SH, 그 다음에 ZH, CH, 그 다음에 R. 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건설은 권설음이라고 합니다. 권설음. 해봐요. 뭐가 권설음이라고? Z, SH, ZH, CH, RI, 근데 여기에 이제 I가 붙어서 해봐요. SHI, SHI, ZHI, ZHI, CHI, CHI, RI. RI. 이것이 권설음인데 전부 다 우리나라 모음 발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근데 권설음일 때는 발음, 즉 혀를 말을 하는데 마는 것이 안 되니까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말아지는 것이 쉽게 되느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의자를 한번 더 넣어주면 되더라고. 우리가 실제 쓸 때 표기에 두 개는 없죠? 예. 근데 발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걸 그대로 한번 발음해 볼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발음하면 해봐. 쓰에다 니을 요것이 쓸 이거하고 이것은 요것도 실제 우리가 표기한 데는 안 쓰지만 이건 완전히 쓸 한 거고 이것은 쓸 한 것보다 좀 약하게 발음 받침으로 니을이 있는 등 없는 등 쓸. 그러니까 쓸 이렇게 하면 된다. 쓸. 그걸 좀 빨리 해봐. 쓸. 그러니까 쓸 이러지 말고 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그건 쓸입니다. 요거 해봐. 쓸. 일성으로 해봐. 쓸 되는데 을을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해봐. 돼, 안 돼? 됩니다. 그게 권설입니다. 의자를 하나 더 넣어버린 게 권설음이 된다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혀를 마는 거하고 가장 가깝게 발음한 걸 내가 쉽게 찾다 보니까 되더라는 이야기지. 해봐. 시작. 요건 하나 더 넣어주라니까. 요거 요거 아니 이성으로. 요거 이제 된 소리가 아니죠. 요거 술이 아니고 의에다 하나 더 넣는다 생각해봐. 한 번 더. 잡아. 해봐. 요거 이제 요 이성과 삼성일 경우는 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대로 자음이 쌍자음이 아니죠? 예. 요거 해봐. 해봐. 요거 없이 해봐. 예, 쓸. 이거 있이 해봐. 되죠? 한 번 더. 요거 있게. 자, 이제 사성 됐습니다. 더 정확한 발음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어민 성우가 발음한 걸 들으시고 법칙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영국식, 미국식 영어 발음하듯이 중국 사전상으로 발음할 때 기준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우리가 모방하기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지 실제 원어민 발음하고 100%는 싱크로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 발음 들으세요. 좀 이따가. 네. 여러분.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일성과 사성만 해봐요. 된 소리 납니다. 이제 넣어서 권설음으로 해보라고. 요건 자, 요거 권설음을 하라고요. 요거 아, 좋습니다. 자, 요거 똑같이 르도 아니고 를도 아니고 해가 사성을 해봐. 의자를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해.
날일자 이렇게 돼. 날일자. 자,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했습니다만은 한어 병음에 H가 들어갈 경우는 복모음으로 발음하랬죠. 복모음. 네. 야, 유, 요 등으로 발음합니다. 여. 이런 식으로 발음하다. 발음도 하고 표기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였고 이미 여러 번 연습됐죠. 자, 살생 또는 날생은 우리가 성도 아니고 뭐라 한다고요? 형도 아니고 이름절이기 때문에 형으로 발음하는데 음가를 넣어서 자, 시작. 성, 아니 생, 성, 생, 성, 형, 형, 형 이렇게 발음한다. 날생, 살생, 성, 날생, 살생. 성. 왜 쌍시옷이 됐죠? H가 들어가 있어서. 아니. 그 앞에 일성, 일성과 사성일 때. 예. 때문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네. 그 다음에 왜 어가 아니고 여가 됐죠? H 때문에. 자, H가 지금 그 말을 설명한 경우입니다. 자, 이 한자가 나올 때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떨어질 추자죠? 네. 떨어질 추자. 자, 요것은 언덕 부자죠. 여기 있는 거. 자, 이건 뭔지 알까요? 돼지 시. 이 개 견자가 있는데 개 견자가 왼쪽으로 올 때 이렇게 바뀌죠. 네. 개가 누워 있을 때 개 다리고 개 등이고 개 머리 또는 꼬리 그렇게 해서 이게 개 견자입니다. 개 견자를 앞에서 그대로 볼 때 설명한 거고 이것은 개견을 어떤 글자가 왼쪽에 있을 때 쓰는 건데 개가 누워 있는 것을 뒤에서 보는 거죠. 그 모양을 본땄습니다. 개 다리, 개 등, 개 머리 또는 꼬리, 개 견자. 개보다 더 뚱뚱한 게 돼지죠. 네. 똑같이 돼지가 누워 있는 걸 뒤에서 본 모습인데 똑같이 돼지 다리고 돼지 등, 돼지 꼬리, 돼지 머리죠. 네. 그래서 돼지시가 됐습니다. 해봐. 개견, 개견, 돼지시, 돼지 시. 개견. 개견. 개견을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쓰고 개견이 있으면 짐승을 나타냅니다. 짐승을 뱀보다 큰 짐승을 나타낼 때 개견을 씁니다. 뱀보다 작은 짐승, 뱀까지의 짐승은 벌레충을 씁니다. 벌레 곤충 또는 뱀까지의 크기 그것을 나타낼 때 뭘 쓴다고? 벌레충. 뱀보다 큰 짐승을 나타낼 때는 개견을 씁니다. 아시겠죠? 네. 해봐. 개견, 개견, 돼지시. 돼지 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건 같은 겁니다. 네. 8팔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구별을 못해. 이것과 이건 같은 거. 8팔자죠. 네. 그럼 누가? 돼지가 돼지가 몇 번? 8번. 먹을 것을 먹으려고 막 힘을 썼어. 그래서 힘이 다 써버렸어. 힘을 다 했어. 다 할 숫자입니다. 이거 보면. 누가? 돼지가 몇 번? 8번. 8번.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8번. 힘을 다 네. 해서. 먹을 걸 먹으려고 힘을 다 써버렸어요. 다 할 숫자. 그래가지고 어디에 기댔어? 언덕. 그럼 힘이 빠졌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져? 땅에. 밑에 있는 땅에 떨어져. 그래서 떨어질 추자이죠. 떨어질 추자가 외워지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추락한다 할 때 추자입니다. 자,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돼지가 8번 먹을 걸 먹으려다가 힘이 다 했다. 다 할 숫자. 그런 상태에서 언덕에 기대서 힘이 없다 보니까 땅에 떨어졌다. 떨어질 추자가 정체자, 번체자인데 간체자에서는 언덕에 기대기는 기대인데 누가 기대서?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언덕에 기댔어. 그래 어디에 떨어져 있어? 밑에 땅으로. 밑에 있는 땅으로. 흙토가 밑에 있죠. 그래서 떨어질 추자. 약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간체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자, 봐. 정체자 또는 번체자 떨어질 추. 떨어질 추. 간체자 떨어질 추. 떨어질 말로 추. 만들어봐. 요거 번체자 말로 만들어봐. 돼지가 8번 힘을 다해 먹을 걸 먹을 걸 먹으려다가 힘이 다 했어. 언덕에 기대요. 그래 그런 상태에서 언덕에 기대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기대기 때문에 밑에 땅 밑으로 흙토가 밑으로 있으니까 땅 밑으로 떨어져 버려. 떨어질 추자. 그다음에 간체자는 사람이 힘이 다해. 여기 다 할 숫자니까 간체자 자체는 다 하다는 의미가 없어도 번체자하고 연결해서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다해야 한 상태에서 언덕이 기댔는데 흙 밑으로 땅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떨어질 추자. 추자 발음이 밑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중국 발음도 받침 없는 상태에서 발음이 돼야 되겠죠? 네. 추자하고 비슷하게 발음을 했었고 몇 성이에요? 사성인데 H가 들어있으니까 복모음을 해야 되고 사성이니까 경험. 경음 즉 쌍자음이죠. 해봐 시작 쥐 한 번 더 쥐 한 번 더 쥐. 자 원어민 발음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라고 자 떨어질 추 할 테니까 발음해봐 중국어로 떨어질 추 쥐.
떨어질 추. 쥐. 요거 복몸으로 하세요. 쭈 하지 말고 쭈로 하라고. 떨어질 추, 쭈. 떨어질 추, 쭈. 오케이. 자, 요건 주름살 추자인데 간체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꼴 추자입니다. 꼴 추자. 그 다음에 가죽 피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쌀 포자죠. 싸고 있는 모양. 무엇을 쌉니까? 풀을. 이게 풀이야, 풀. 풀이 뾰족뾰족 나 있는 풀입니다. 해봐. 풀철. 풀철. 풀이 하나 더 있어. 풀초. 풀이 나 있는 모양이죠? 이게 풀초야, 원래. 원래 풀초인데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쓰죠. 이렇게 쓰죠. 실제 해봐. 풀초. 풀초. 줄여서 풀초. 풀초. 이걸 이제 보통 쓰죠. 원래는 뭐? 풀초. 요거 하나만 나오면 풀철. 풀철. 근데 풀을 싸고 있죠? 네. 그래서 딱 놔뒀어. 풀을 싸서 딱 놔뒀어. 그리고 또 하나를 싸서. 뭘 싸서? 풀을. 풀을 싸서 놔뒀고, 풀을 싸서 놔뒀어. 그 뒤에 지금 단을 쌌네, 단을. 예. 우리가 소나 염소한테 먹이려고 벤 풀을 뭐라 그래? 꼴이라 합니다, 꼴. 소나 염소한테 먹이려고 베어놓은 풀을 뭐라 한다고? 꼴. 그걸 쌓아둔 모양이죠? 네. 쌓아둔 모양이죠? 네. 뭘 쌓아뒀어? 풀. 뭘 쌓아뒀어? 풀을. 그 두 개를 어떻게 해놨어? 쌓아놨어. 아. 그게 뭐야, 지금 이게? 꼴. 꼴. 그래서 꼴추자라고. 옳추. 꼴추자. 꼴이란 말은 소나 염소한테 먹일 그 풀, 베어놓은 풀을 꼴이라 그럽니다. 꼴배러 간다, 꼴배러 간다 그래요. 사투리는 깔배러 간다, 깔배러 간다 그러는데 꼴입니다. 해봐, 꼴추. 옳추. 이래서 이 풀철도 알았고 두 개 있는 풀초도 알았고 우리가 선시 쓸 때는 원래는 이건데 줄여서 보통 이걸 쓴다는 것도 알았고 쌀포도 알았고 쌓아놓은 꼴을 2단으로 놔둔 것이 꼴이다 해서 꼴추자도 알았네. 꼴을 배러 하도 다녀. 꼴을 배러 다녀. 햇볕이 강하게 쬐는데 그런데 꼴 배러 다니는데 햇볕을 많이 쬐면 어떻게 돼? 가죽 피자. 살 가죽 피부가 어떻게 돼? 주름살 저 앉아. 주름살 추자입니다.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런데 봐봐요. 이게 뭔자예요? 이건 정확하게 돼지머리 개자죠? 돼지머리 개. 해봐.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개. 요것도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개. 다 돼지머리 개자죠? 돼지머리게. 요것도 돼지머리 개. 네. 해봐.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개. 돼지머리 돼지머리 개. 근데 돼지머리 개 중에서 이 돼지머리 개자는 주로 한자 속에서, 글자 속에서 어떤 뜻이 되냐? 물건을 딱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 쥐고 있는 모습이 뭐라고? 이 돼지머리 개자야. 이 자가 어디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 쥐고 있는 모습이야. 자, 그러면 물건 잡고 있어. 뭘 잡고 있어? 요걸 잡고 있네. 칼을 잡고. 요것은 뭐냐? 칼 도자 또는 손톱 조자야. 손톱 조를 위로 갈 때는 이렇게 쓰죠. 네. 해봐. 칼도, 칼도. 손톱조. 손톱조. 이 손톱조는 이거 이때. 이 손톱이죠? 이렇게 있는 여기 손톱이죠? 해봐. 칼도, 칼도. 손톱조. 손톱조를 어떤 글자 위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손톱조. 손톱조. 근데 이거나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변형이야, 변형. 변형. 요것은 그럼 뭐냐? 칼일 수도 있고 손톱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손으로 쥐고 있어요. 무엇을? 칼을. 여기서는 손톱은 좀 이상하지. 칼을 쥐고 있지. 네. 그리고 무엇을 배? 꼴을. 꼴을 뱉죠. 왜? 번체자에 꼴이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도.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 가죽 피자 피부가 주름살 줬죠. 그래서 간체자 주름살 추자는 이렇게 쓴다고. 아. 우리는 지금 번체자대 외우지게 만들고 간체자대 외우게 만들어 놓고 뜻은 주름살이고 간체자 외워졌어 안 외워졌어 지금? 외워졌어요. 번체자 외워졌어 안 외워졌어? 외워졌어요. 그 자만 외워져서 다른 글자까지 통틀어서 외워져 버렸어. 그죠? 네. 다른 글자까지 분석해서 외워지게 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고 그 다음에 가죽 피자 알고. 자, 꼴을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가죽, 여기서는 가죽 피자는 피부가 주름살이 있으니까 주름살 추. 간체자는 손으로 칼을 쥐고 꼴을 배.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서 주름살 졌다. 주름살 추자네. 추자 받침이 있어 없어? 없었어요. 근데 중국어 발음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한자, 간체자, 번체자를 외우고 뜻을 유추한 다음에 중국 발음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법칙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자 발음을 해봤을 때 니은과 이응 받침은 그대로 가고 미음은 60% 니은으로 바뀌고 40%는 없어진다. 나머지 받침은 없어진다. 했죠? 네. 자, 받침 없을 때는 그냥 없는 상태로 발음이 된다는 거지. 없는데 받침이 생겨버리지 않아요. 예. 자, H가 있네. 사성이네. 그럼 H가 있으니까 무슨 모음? 복모음. 사성이니까 경음. 경음. 강하게 발음. 쌍자음. 쌍자음. 따라해봐. 쌍자음. 쌍자. 쌍자음. 쌍자. 1, 4성일 땐 쌍자음. 쌍자. 다른 말로 된소리. 된소리. 또 다른 말로 경음. 경음.
H가 들어갈 때는 모음이 겹쳐. 공모. 복모음. 자, 그러니까 우가 아니고 가 아니고 뭐라고? 쩌고. 아니, 저가 아니고 저고. 그 다음에 사성이니까 쩌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사성 시작. 주름살 추추 쩌. 주름살 추추 쩌. 주름살 추추 쩌. 주름살 추 발음이 뭐라고요? 쩌우가 뭐라고요? 주름살 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쩌우 발음 등에 주름살 추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공부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 외우면서 또다시 중국어 받침 법칙 또 발음 법칙까지 살펴봤죠. 아까 이미 했지만 네. 아까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 다시 한 겁니다. 예. 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지금 여러분 약 한 35분 정도 지금까지 처음 시작부터 35분 정도까지 방금 했던 것까지는 제가 유일하게 개발해냈어요. 공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낸 겁니다. 공부 방법을.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발해낸 게 아니고 찾아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훌륭하신 분들께서 강조해 주시지만 제가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순수 개발한 게 아닙니다. 자, 한어병원부 이제 유자 있죠, 유자. 이 유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유자가 들어가면 보통 우로 발음이 되죠. 한어병원부에 유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우로 발음을 하는데 우로 발음 안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알더라도 하다 보면 엉뚱하게 또 우로 발음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지. 자, 우 발음 보통 경우 뭐라고? 우인데 해봐. XY, QJ. 이것도 XY, JQ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 XY, QJ. 그거하고 U가 만나면은 우로 발음하지 말고 U 발음을 우로 발음하지 말고 뭐로 발음한다고? 위로 발음하라는 거예요. 위로. 예를 들면 XY, QJ죠? J하고 U가 합쳐졌어. U가. 그럼 원래는 이게 S로 나니까 수 해야 될 그 뭐로 발음한다고? 쉬. 요것은 예, U가 아니고 위. 요것은 수가 아니고 취. 주가 아니고 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렇게 X, Y, Q, J 아닌 거하고 X, Y, Q, J가 아닌데 발음을 위로 발음을 하려고 할 때는 뭘 붙여줘야 된다고? U 위에 점 2개 찍어준 이게 병은 보여. 영어에는 없는 중국어에만 있는 표라고 표. 하나의 부호라고 부호. 이걸 붙여줬을 때 뭐가 된다고? 위로 발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위로 발음을 하려고 그럴 때 요거 아닐 때는 뭘 붙여줘야 된다고? U에 점 2개 찍어진 걸 붙여서 발음이 뭘로 된다고? 위로 된다는 거야. X, Y, Q, J에는 U자 붙여버리면 위가 되고 발음이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에 위가 되게 발음하려면 뭐가 붙는다고? 점 2개 찍어진 이걸 붙여야 위로 발음을 한다고. 다른 글자에 붙을 때.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거 발음해봐. 쉬, 위, 취, 쥐. 오케이. 예.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분들도 강조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아이유자 있죠. 아이유. 아이유가 있으면 원래는 이게 이고 이게 우잖아요. 이우 이렇게 발음을 할 것 같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발음할 때는 자, 요거 발음해봅니다. 이우 하지 말고 해봐. 이오 또는 이오. 시작. 두 개 더 연속을 하라고. 한 번만 더. 야, 요거 XY, QJ 세 번만 시작. 여기 강의 들을 때만 듣고 나중에 잊어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외워버린다는 생각하고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거 나중에 따로 공부하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외워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네. XY, QJ 시작. 한 번만 더. 자, 두 번째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우가 아니고 이오 또는 이오. 요건 거꾸로 우이가 아니고 우이가 아니고 우에이 또는 웨이. 근데 요걸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는 게 더 정확해요. 중국어 발음할 때는 제가 원어민 발음도 아니지만 원어민 발음 아니지만 아까 사전식 발음으로 정확하게 가는 방법을 제가 알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원어민 발음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발음해야 된다는 거지. 풀어서 이거 웨이를 빨리 하면 웨이가 되죠? 빨리 해봐. 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할 때는 처음부터 줄이지 말고 이걸 풀어서 하라 이거 풀어서.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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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웨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뭔자예요? 이게 이거란 말이죠. 이거는 모일 회자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우이니까 우이, UI는 뭐라 발음했어? 웨이. 웨이 또는 웨이인데 H는 히읗이니까 어떻게 발음하라고? 후웨이. 후웨이. 해봐. 사성입니다. 후웨이. 웨이. 후웨이. 후웨이.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거다,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 후웨이. 네. 자, 후웨이. 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했죠? 네. 안 어렵죠? 자, 이건 이미 설명했죠? 받침이 니은과 영밖에 없습니다.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에 숲을 먼저 보여줍니다. 개괄적으로.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와줘. 저 뒤에 2강, 4강, 5강, 8강 갈 때 또 해줘. 30강 정도 하면 한 6, 7번 나와. 본인이 복습 안 해도 복습이 저절로 돼. 그것을 장점으로 말을 합니다. 자, 니은은 받침 니은은 한자 발음했을 때 뭘로 난다고 중국 발음할 때도 니은. 이응 그대로 미음은 60%는 니은으로 바뀌어서 중국 음화되고 40%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받침 없는 상태에서 그 발음에 가깝도록 중국 음화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다음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삼성이 2개 이상 연속 발음될 경우 마지막 삼성만 삼성으로 발음하고 앞에 삼성은 모두 이성으로 발음한다. 이걸 보세요. 삼성 삼성이죠? 네. 앞에 삼성 삼성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네. 삼성이 하나, 둘, 셋, 네 개 되든, 3개 되든, 2개 되든, 제일 끝에 있는 삼성만 삼성 발음하고, 앞에 있는 삼성은 몇 성으로? 이성으로 하라. 니하오 하지 말고, 요거 이성으로 하라고. 니하오, 이렇게 하라고. 니하오. 니하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니하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 중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네. 이성은 중간에서 올라가요. 네. 일성과 사성은 제일 위의 기준입니다. 예. 위에서 쭉 가든 뚝 떨어지는 사성이든. 네. 다시 강조합니다. 아까 이것도 또 해주잖아요, 또. 삼성이 연속될 때는 뒤에 것만 삼성으로 한다고. 네. 앞에는 이성으로. 네.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봐요. 지금 이 말 하기 전에 삼성은 결론적으로 제일 끝에 올 때만 삼성으로 발음하고 앞에 삼성이 쭉 안 되더라도 삼성 발음은 약해져. 지금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 뒤에 일성과 삼성을 제외한 삼성 뒤에 삼성이 아닌 나머지는 1, 2, 4성 아니에요. 1, 2, 4성이 올 경우 삼성은 원 발음의 절반인 반삼성으로 발음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강 부분만 발음하라고. 이 중에서 요것만 발음하라고. 요것만.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삼성 있을 때는 앞에 삼성 어떻게 하라고? 이성하고 마지막 삼성만 삼성 발음. 근데 삼성이 아니고 삼성 다음에 예? 삼성이 아니고 네. 삼성 다음에 삼성이 오면 앞에 삼성 어떻게 해? 이성으로 하는데 삼성 다음에 삼성이 아니고 1, 2, 4성이 오면 다시 합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삼성 다음에 삼성이 아닌 다른 1, 2, 4성이 올 때는 삼성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내려오는 발음만. 내려오는 발음만. 가운데에서. 내려오는 발음만. 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생략하고 니 이렇게 하라고. 니 이렇게 네. 말하자면 알겠습니까? 예. 이거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네. 요약해서 하니까 좋죠? 네. 다음 부입니다. 자, 이것도 다른 사람들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자잖아요. 한일자. 한일자. 요것은 요거예요. 요거. 발음해봐요. 이 해봐. 이게 한일자죠. 우리 발음으로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한 걸 기준으로 하겠어요. 네. 받침이 뭐야? 리을. 리을이 어떻게 돼? 탈락. 탈락. 뭐만 남어? 이. 위야 갔네 그냥. 한일 하면 일자하고 비슷한 발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니은과 이응은 그대로 니은 받침을 하려고 생각하고 미음은 60%가 니은을 바뀌고 나머지 없어지고 나머지 받침은 빼놓고 난 다음에 그 뺀 거하고 중국음하고 연결을 하라고 예. 이렇게 강조해도 모르지 말고 이 일은 리을 빼고 뭐가 남아? 요거 발음이 되잖아. 요거 같든지 비슷하든지 유사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발 그게 뭔 자라고? 한일자라고. 그렇게 나는데 지 혼자 썰 때만 그렇게 나고 다른 것이 붙어버릴 때는 그 음이 안 나요. 봅니다. 원래 일성이잖아요. 이로써 다시 한번 해봐. 한일자 발음 시작. 이로써 일성이지만 1, 2, 3성 앞에서는 4성 요 다음에 한일자 다음에
일성과 이성과 삼성이 와. 그럼 몇 성으로 발음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성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자 다음에 사성이 오면 이로 바뀌어. 딱 이로 바뀌어. 응? 이성으로. 네? 자, 예를 듭니다. 일성이죠, 원래. 네. 뒤에가 몇 성이야? 사성. 사성일 땐 이성으로 바뀌라고. 아. 자, 이건 몇 성이야? 일성. 요건 원래는 이제 일성인데 일성이죠. 사성이 아니면 1, 2, 3, 4 앞에서는 몇 성으로 바뀌어? 이성으로 바뀐다고, 이성으로. 아니, 이제 사성으로 바뀐다고, 사성으로. 응? 사성으로. 네. 사성 앞에서는 이성. 이성. 1, 2, 3, 4 앞에서는 사성으로 바뀐다고. 자, 원래 한일자는 몇 성? 일성. 근데 뒤에가 몇 성? 일성. 일성. 또는 이성. 또는 삼성. 삼성. 한일자 다음에 1, 2, 3, 4이 올 때는 몇 성? 사성. 사성. 사성이 올 때는 이성. 이성. 헷갈릴까 봐 다시. 한일자가 있습니다. 네. 1, 2, 3, 4이 오면은 이 삼성 다음 거 하라고. 사성을 하라고. 아, 헷갈릴 것 같아 말한 거야. 한일자 다음에 1, 2, 3, 4이 오면 몇 성이라고 다음 걸 해. 사성. 그러면 안 헷갈려. 사람들이 이걸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안 헷갈리는 또 그것도 발견해내는 거야. 한일자 앞에 한일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다음에 1, 2, 3, 4이 오면 사성. 이 다음 걸 발음해 주라고. 사성. 사성.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사성이 오면 이도 딱 떨어져. 이성으로 오라고. 이성. 다시 한번. 한일자는 일성인데 몇 성이 왔어? 사성. 몇 성이 왔어 이게? 일성. 일성이니까 몇 성? 사성. 사성. 1, 2, 3 다음에는 사성. 그 다음에 사성 앞에서는 이성. 자, 봐봐요. 그러면 이 원래 그대로 발음하면 예 해야 되잖아요. 사성 앞에서 이성으로 발음해 이것을. 그러니까 이가 되지. 이성이 돼본다고 이성이. 그러면 발음을 예가 아니고 예. 이에루어. 이예. 텐샤. 그 있죠? 예. 이름낙 천하지추. 지추. 쫄초. 네. 쫄초. 이렇게 발음하는 뜻이. 자, 예. 사성이니까 예가 아니고 예. 요게 이성화됐고. 요 다음에 일성이나 이성이나 삼성이 오면 여기서 일성이 왔기 때문에 요게 사성으로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되죠.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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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입니다. 일가. 네. 자, 요거 한번 해봐요. 요거 뭐예요? 요게 원래 일이잖아요. 구어. 그 다음에 요건 구어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성이죠? 네. 나라 국자는 해봐. 구어, 구어. 구어, 몇 성? 사성. 이성. 이성이잖아. 일성 다음에 몇 성? 이성. 이성 오면 몇 성으로 온다고? 사성. 1, 2, 3성이 오면 그 다음 사성으로 하고 사성이 오면 이성으로 한다니까 이성으로 왔으니까 몇 성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사성 바뀌니까 어떻게 돼? 이. 구어, 구어. 구어. 한나라 일국. 응? 이 구어. 구어, 구어, 구어. 자, 요거 합니다. 일가는 원래는 이자 이렇게 해야 되죠. 이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사성으로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자, 이자. 이력은 원래 이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예. 예. 이해하시죠? 네. 더 설명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자, 안일 붙자. 이것도 다른 데서 강조합니다. 안일 붙자. 안일 붙자는 원래 사성이에요, 사성. 해봐. 발음해봐. 시작. 요게 또 부를 한다. 사성과 일성일 때, 일성과 사성일 때, 바다, 가자, 서산, 장일 때는 일성과 사성일 때 된 소리가 나고 H가 안 들어있으니까 복음은 필요 없고. 해봐. 뿌이지만. 뿌로서 사성이지만. 사성 앞에서는 이성이 된다 이거야. 사성 앞에서는. 아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항상 공부해야 아니죠. 한일자는 몇 성? 일성이잖아요. 네. 1, 2, 3성이 뒤에 오면은 사성이 바뀌고 사성이 오면 이성 바뀐 자. 안일 붙자는 몇 성? 이성. 사성. 뿌. 해봐. 뿌. 안일 붙자가 뭐라고? 뿌. 사성이라고. 그런데 뒤에 사성이 와버리면 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성 와야 되잖아. 여세 가니까 앞이 이성으로 바뀐다고. 자, 봅니다. 자, 이게 석실착자입니다. 석실착자. 이게 뭔자예요?
이게 땅. 한일자가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입니다. 한일자는 지 혼자 쓸 때는 한일이야. 근데 어떤 글자하고 조합이 되면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 그것만 알아도 300자가 쉬워집니다. 한일자가 어떤 글자하고 합쳐질 때 밑으로 가면 뭐? 하늘. 아, 땅. 땅. 억지로 틀리게 한 거죠? 위로 가면 하늘. 자, 밑에 가 있어. 밑에 풀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풀이 나 있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2번 나 있고 가로로 1번 나 있을 수도 있고요. 가로로 2번 나 있고 세로로 1번 나 있을 수도 있어. 다 땅에 풀이 아무렇게 나 있는 모습,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해봐. 땅 위에 풀이 세로로 2번, 가로로 1번. 또 땅에 풀이 가로로 2번, 세로로 1번. 두 개 다 땅에 풀이, 밑에 땅에 풀이 아무렇게 나 있는 모습. 시작! 땅에 풀. 땅에 풀이 아무렇게 나 있는 모습. 땅에 풀이 아무렇게 나 있는 모습.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가로로 2번 된 것도 있고 세로로 2번 된 것도 있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로로 2번 됐죠? 땅에 풀이 세로로 아무렇게 나 있는데 그 밑으로 뭐가 졌어? 해가 졌어. 이미 옛날이 돼버렸어. 그래서 예석자입니다. 예석이 아니고 예석입니다. 예석. 예석 또는 예구가 아니고 예구라 그래요. 윗상이 아니고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석입니다. 근데 세 금자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쇳덩어리가 이 쇳덩어리 저 쇳덩어리 쇠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섞여버렸어. 잡철이 되고 잡철. 해서 섞일 착자. 근데 이제 간체자로는 쇠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항상 쇠금은 이렇게 바뀝니다. 요것이. 네. 예,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기 원래 옛날부터 쇠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섞였다고 이것저것 섞였다고. 쇳물을 녹여가지고 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걸 주물이라 그래 주물. 쇠를 녹여가지고 물건 만드는 걸 주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쇠가 섞였다고. 언제부터? 예부터. 옛날부터 쇠가 어땠다고? 섞였다. 섞일 착. 우리가 차고 할 때 착자. 차고가 있다 할 때 착자. 근데 쇠 금자는 이렇게 바뀐다 했죠? 그래서 그는 섞이다는데 섞이지 않다가 돼버리네. 어? 지게 가면 섞이지 않다니까 괜찮다야. 그렇죠. 그러면 자 원래 이 착자 발음 해봐. 착자 발음 합니다. 착자 발음할 이게 섞일 착자니까 착이 이렇게 되잖아요. 받침이 뭐야? 기억. 그럼 중국 발음할 때는 기억 발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뭐만 남아? 차. 차 하면 남죠. 차하고 비슷한 발음이 돼야 돼. 받침 없죠? 매듬, 사성. 몇성, 사성. 발음 시작. 추어. 추워. 섞일 착. 추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섞일 착 하면 섞일 착. 그 다음에 뭐를 바뀌어야 돼? 차. 차. 추워. 추워. 다시 한번 섞일 착. 차. 차. 추워. 뗀 상태에 연관성 있게 발음하라 이거지. 공 방법입니다. 섞일 착하고 추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시작. 섞일 착. 차. 추워. 그 다음에 안일 부자는 원래 이제 사성이니까 뿌죠. 뿌. 근데 요것도 사성, 요것도 사성이 요걸 몇 성으로 바뀌어? 이성을 바뀌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발음이 돼야 돼? 뿌, 추워. 추워. 뿌, 추워 해야 되죠? 근데 사성 앞에 이것은 이성을 바뀌니까 이성으로 바뀌어. 이성과 삼성은 된 소리가 안 난다 했죠? 네. 그러니까 해봐. 부추워. 부추워. 추워. 그게 뭐예요? 괜찮다는 거지. 섞이지 않으니까 괜찮다. 자, 한자를 발음하면은 불착이잖아요. 섞이지 않다. 섞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뜻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유추할 수 있죠? 일단 발음은 모른다 하더라도 뜻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발음을 딱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일단 섞일 착자는 어떻게 바뀌어 일단? 차로 바뀐 다음에 추워. 추워. 아니 불자는 뿌 추운데 사성이니까 시작. 추워. 그게 뭔지 알아고? 섞이지 않다는 뜻은 뭐라고? 괜찮다 또는 나쁘지 않다. 오케이. 자, 요거 뒤에 있는 거 이게 오를 시자 또는 이 시자 또는 발을 시자입니다. 요게 뭔자 요게? 요게 뭔자야? 발을정. 요것은 뭔자일까? 발소 발조. 필필. 아, 요것이 발소 필필이고요. 요게 없어. 발조. 아니, 발족은 발의 정. 요거, 응? 요게 없고, 요게 있잖아. 발을정, 발을정. 자, 해봐. 발을정, 발을정. 발을정, 발을정. 발소 필필, 발소. 발족, 발조. 발족. 발조. 자, 틀리죠? 여기 없으면 발족, 있으면 발을정, 발을정. 구부려져 있으면. 발소 발소 피필. 필필. 옳지요. 여기 헷갈리지 마요. 해봐. 발족, 발조. 발족, 발소. 발소. 여기 안 꺾이고 있으면 발을정. 원래 발을정은 발을정. 자, 바르게 있어. 뭐가? 해가. 해가. 해가 여기에 바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를 시자도 되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 시자도 돼. 또는 옳다, 시시비비할 때 오늘 시자도 돼.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이거 있으면 뭐예요? 이다란 뜻이 되지. 발음은 여기 봅니다. 발음은 H가 있으니까 복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성이니까 된 소리가 나야 되네. 자, 이렇게 해서 해봐. 실. 실. 아까 여기에다 하나 더 넣어주라 했죠,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쓰가 아니고 실에다가 사성에다가 받침 니을 있는 등 많은 등 해봐. 실. 실. 이렇게 해주는데 실. 몇 성이야, 이게? 사성. 요것은? 사성. 사성. 그러니까 요거 몇 성으로 해줘야 돼? 이성. 원래는 뿔, 실 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 두 개 다 사성하니까. 요것을 해서 해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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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란 말 아니야. 이게 이다니까 아니다 아니야. 아니 불자가 아닐 불자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까? 네. 이제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자, 정리합니다. 한일자 이 그게 일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4이 오면 몇 성으로 발음해? 사성. 사성. 그거 한일자 다음에 사성이 오면 이성. 이성. 아닐 불자는 뿌 사성인데 그 다음에 사성이 와버리면 이성. 이성으로 발음해라. 걔가 이다가 뭐야? 이다. 실. 아니다. 보실. 이게 뿌슈가 아니고 부실. 부실. 해봐. 부실. 그렇게 해주고 이건 무슨 시자? 이시, 오를시, 바를시. 그 다음에 여기 할 때 이게 뭔자? 발조. 발조. 발소 필필. 발소 필필. 발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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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초. 아무렇게나 나 있는 모양. 그렇지. 아무렇게나 나 있는 어디에 모양. 풀이 나 있어? 땅에. 땅에. 땅 아래로 아무렇게 나 있는 땅 아래로 뭐가 졌어? 해가. 해가 져서 그 자는 문자야. 예석. 예석자다. 예석.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게 뭔자가 될까? 옛날부터 마음속으로 신나네. 친구를 아낄 석. 아낄 석. 예석하다 할 때 석. 예석. 석배려 정할 때 석. 옛부터 마음속으로 아끼지. 지금만 아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낄 석자, 석배려 정, 예석하다 할 때 석자입니다. 예석자 하면 아낄 석까지 알아버려야 되겠죠. 네. 이해 가죠? 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이것은 제가 순서 개발해낸 완전한 창작품입니다. 여러분,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5분 내로. 5분 내로.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뭔 말이냐?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전설한 바와 같이, 한자를 읽어서 발음도 쉽게 하면서 뜻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한자를 우리 발음을 한 후에 중국 발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받침은, 한자를 우리 발음 했을 때 받침은 니은은 니은으로, 이응은 이응으로, 미음은 60%가 니은 나머지 탈락이다 했죠? 네. 그럼 받침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냐? 앞에 초성일 때. 초성. 자, 각이 있으면, 여기 이게 뭐야? 기억. 이게 뭐냐고? 자음. 자음이죠? 근데 이것도 자음이죠? 네. 앞에 있는 자음, 제일 먼저 있는 걸 초성이라 그래, 초성. 초성. 조성. 요것은 중성. 중성, 하성. 종성, 정성. 종성. 조성. 마지막. 자, 조성.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중성. 초성 자음을 우리가 알았을 경우 한자를 읽어가지고. 네. 자, 한자가 있는데 그 우리말로 읽었어. 네. 한국식으로 읽었어. 그 초성이죠. 네. 읽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자음 초성이죠. 네. 그 초성이 뭘로 나는 거에 따라서 중국 발음이 어떻게 된 걸 알아버리면 한자만 알면 중국 발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다음에 봅니다. 어떻게 찾아냈느냐 봅니다. 한자를 읽어서 초성이면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제일 앞에 있는 자음, 다시 한번 제일 앞에 있는 자음을 뭐라 한다? 초성. 제가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걸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자음, 즉 초성. 초성이 기억일 때는 예. 중국 발음으로 그게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역시 중국 발음 초성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게 확률이 가장 높고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초성을 보라는 거지. 이 기억이 지읒으로 바뀔 확률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앞에 있는 자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딱 했을 때 초성이 기억일 경우 중국어는 제일 많이 바뀌는 초성이 뭐? 지읒. 지읒이라는 거지. 두 번째가 키읔. 키읔. 이 순서를 해봐. 조카가 조카가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절에는 우리가 여기 가로에 있는 것은 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시까지면 되는 거지. 해봐. 조카가 학창 시. 조카가 학창시 이상하잖아. 그래서 절에를 넣어준 거야. 조카가 학창 시절에
조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는지 놀았는지 모르지만 그 절에만 가로친다고 알고 있으면 되죠. 네. 그러면은 기억으로 한자 발음이 될 경우 중국 발음은 무조건 조카가 학창식 앞에 있는 초성으로 발음이 나. 근데 제일 많이 난 게 앞에 순서대로야. 이 순서대로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잡으면 일단 50%는 요거 지읒이 되는 거야. 예. 이해가 가? 예. 우리가 발음이 기억으로 되면 딱 집으면 두 번째가 뭐가 돼? 기억. 세 번째. 기억. 기억. 네 번째. 히읗. 히읗, 마지막. 시읒. 아니 마지막 견. 시읒, 시읒. 그러면 조카, 지역과 기억. 거기까지만 때리면 한 60%는 맞고 들어가겠네. 대략. 네. 예. 우리가 한자 기억으로 나는 건 예. 아까 갑, 가자 같은 거. 아까 다 그런 것은 다 지읒으로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더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우리 한자 발음이 기억으로 나는 건 중국 발음은 될 때 초성이 조카가 학창 시절에 조카가 학창 시까지의 조카가 그 확률로 빈도수로 여기서 여기 제일 많이 바뀌고 그다음 요걸로 바뀌고 그다음 이걸로 바뀐다고 요것이 네. 니은은 뭘로 바뀌어? 이응.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응. 니은은 그냥 니은으로 바뀌어. 네. 우리 발음이 니은으로 나면 중국 발음도 처음에 초성이 뭘로 나? 니은으로 나. 네. 디귿은 디귿, 디귿 해봐. 히읗. 디귿과 티스로 나. 디귿, 디귿. 디귿 티귿. 디귿은 그냥 디귿 나죠? 네. 디귿에서 하나 더 붙은 게 디귿이죠. 네. 이건 뭐 말을 만들 필요 없죠? 네. 디귿은 뭘 바뀌어? 디귿 티귿. 디귿, 티귿. 티귿. 티귿이 아니라 티귿. 디귿, 티귿. 리을. 리을은 리을. 리을. 어. 자, 미음은 이게 중요해. 미음은 미음으로는 기본 바뀌겠죠? 하나 뭘로 더 바뀌어? 이응. 이응. 이응인데 이응으로 하지 말고 우로 하라고 우로. 왜? 한어 병원 보고 항상 W로 시작한 거예요. 미음 말고는. 그러니까 한어 병원 보고 우리말로 미음, 병원 보로는 M 말고 두 번째 많이 바뀐 거 뭐라고? 오. 운데 병원 보로는 W로 바뀐다고. 그럼 60% 정도 말하자면 한 60% 70% 정도는 M으로 바뀌겠죠? 예. 미음은 미음으로. 그 나머지 한 30~40%는 뭘 바뀌겠어? W. W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를 넣어준 거야. 미음은 민우야. 예. 네. 미음은 민우라고. 네. 민우라야 우가 W니까. 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민우. 네. 미음이 뭐라고? 민우. 민우. 병음보는 뭘 바뀐다고? M과 W. W. 그래서 우로 한 거야. 예. 그 다음에 비읍. 비읍은 비읍이지요. 하나 더 붙은 게 쌍비읍이죠. 변형된 게 피읍이죠. 근데 쌍비읍이 먼저야, 피읍이 먼저야. 쌍비읍. 그래서 한글로 해봐. 바빠. 바빠. 포기했어. 너무 바빠서 포기했어. 어. 바빠 포기는 가로. 바빠 포기. 바빠 포기. 기자는 짧게 하자고. 아까 서산 바다 가자 서산장으로 이렇게 금방 그런 식으로. 아까 전거를 보면 조카가 학창 시절에 그 짧게 하는 것은 가로에 있는 거니까 의미를 두지 말아라 이거지. 어떤 사람은 절에까지 해보면 지읒으로 안 바뀌네. 이응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 비읍은 뭐라고? 비읍. 바빠 포기. 바빠 포기. 바빠 포기. 미음은 민우. 민우. 비읍. 바빠. 집에서 할 생각 하지 말라니까. 집에서 할 생각. 따로 할 생각 하지 마. 지금 이 자리에서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빠 포기. 바빠 포. 기. 그렇지. 비읍은 비읍으로 비를 제일 만들고 빠는 F잖아. 네. 빠는 F죠. 예. 피읍은 피읍이고 피고. 이거 구별하라는 거지. 물론 F하고 P 중간 의미지만 이게 빠가 아니고 화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중국 음으로 할 때는. 자, 시옷. 시옷 봐봐. 시옷은 시옷, 지읒, 시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옷에 해당되는 게 S도 있고 SH도 있고 X도 다 일단 시작은 시옷 아닙니까? 약간씩 틀리지만. 예. 그 다음에 지읒에 해당된 것도 원래 Z도 있고 ZH도 있는데 여기서는 ZH만.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치읓도 C도 있고 CH도 있고 Q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C하고 CH만 내야 돼. Z는 ZH, 시옷은 S, SH 시옷. 그럼 시옷에 해당되는 장, 출마 또는 시장, 출마, 사장, 출마, 시장, 출마, 시작, 시옷, 사장, 출마 또는 시장으로 해야 돼. 시장, 출마. S에 해당되는, 아니, 시옷에 해당되는 게 뭐뭐 있다고? S, SH, X, ZH, CCH. 참고로요, 다 알겠지만 S는요, 시옷이지만 이건 요것은 쌍시옷이에요. 네. Z는
지읒이지만 이건 시옷이지만 쌍시옷이고 젖은 지읒이지만 쌍지읒. 처음부터 네. 이건 이게 몇 성이고 상관없이 S는 1, 2, 3, 4성 상관없이 아까 바다 가자 서산장은 1성은 4상일 때 된 소리 나는데 S는 처음부터 쌍자음입니다. 쌍시옷이기 때문에 성조와 상관없이 그냥 쌍시옷으로 나야 돼. 네. Z도 처음부터 쌍지읒으로 나야 돼. 네. 자, 이거 집에서 요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해봐. 이게 뭡니까? 11설. 11살. 입구자가 있어도 11설. 11살. 밑에 있는 거 빼주고, 위에 있는 거 빠지고, 요것만 이렇게 붙어서도 11설. 11살. 근데 봐봐봐. 사장 출마, 시장 출마해서 이것과 이것을 바뀌었는데, 이거 봐봐봐. 니은으로 바뀌었죠? 예. 이거 예외라, 예외. 11설 하면은 이런 비슷한 발음이 나야 되는데, 전혀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외는 내가 따로 해놨어. 예, 11설자 하면 설하고 시옷, 지읒, 치읒하고 상관없는 니은이 됐다는 이야기지. 해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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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설인데 일단 설은 뭐가 탈락돼? 시옷. 리을. 리을. 그럼 어떻게 돼? 서. 서. 그러면 서가 시옷, 지읒, 치읒하고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뭘로 난다고? 예. 니은으로 되었어. 니으로. 전혀 딴판이죠? 예. 그런 거 예외는 내가 다 써놨다고. 예. 아. 완전히 거의 98%가 이 법칙이 들어가는데 이 빈도수별로 앞에가 제일 많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그 예외에 벗어나는 거기 법칙에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예외를 해놨다고. 해봐. 11설 예. 변화 과정 해봐. 11설 서 예. 11설 서 예. 완전히 틀려졌죠? 예외니까. 해봐. 시옷 한번 해봅니다. 시장 출마 시작. 시장 출마 또는 사장으로 사장 출마. 이응이 좋습니다. 이응은 꼭 이 한어 병음보를 염두에 둬야 돼. 아까 W는 뭐였어? 우. 이건 병음보. 영어에서는 예로 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게 예로 안 하고 어로 나요. 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이런 게 아까 40% 정도 틀리다. 영어 발음기가 틀린 것이 30, 40% 된다 했죠? 예. 그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A는 그대로 R로 나고 이건 그냥 리을. 예. 물론 L과 R은 좀 틀리지만 아까 했죠 이거 다? 네. 자, 예뻐서 감탄해봐. 야. 야. YA가 야죠. 야. 그러면 이응자가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한자를 발음했을 때 앞에 초성이 자음이 이응으로 나는 건 제일 뭘로 많이 돼? 야. 한어 병음보가 YA로 시작한다는 거야. 예. YA로. 이응이 아니고 YA로 시작해. 그래서 내가 야라는 거야. 해봐. 야. 우와. 해봐. 야. 야. 우와. 우와. 누가 그렇게 예뻐? 아랑이가. 아랑이가. 억지로 아랑이라 그랬어 내가. 알죠? 자, 시작. 야. 야. 우아가 아니야. 우아로 하지 마. 여기서 감탄은 우어로 해. 우어. 아랑이가. 예뻐. 시작. 야. 우어. 아랑. 그게 이응이라냐. 야, 이렇게 해주면 진짜 얼마나 쉬워. 한 몇 번 하면 되겠죠? 몇 번 하면. 자, 우리 한자를 우리 발음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서. 한자 우리 발음 했을 때 초성이 처음 자음이 지읒으로 났을 때는 중국 발음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초성이 처음 자음이 종착역이야. 다 타. 종착역이야. 다 타. 다 타. 종착역. 다 타. 그러면 종에 해당된 이걸로 제일 많이 바뀌죠? Z나 ZH나 J. 여긴 다 들어갔네. 자, 지읒은 어떻게 바뀐다고? 종착역. 다 타. 세 번 시작. 종착역 다타. 종착역 다타. 원래는 다 내리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다 타. 새로운 사람 내리고 새로운 사람 다 타. 시작. 종착역 다 타. 종의 지읒에 해당되는 건 아까도 했지만 여기 여러 가지 것이 있다. 자, 치읓. 치읓도 치읓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다 했죠? 참고하시고 집에서 좀 봐요. 이런 것은 촌장 통닭. 천장 통닭. 통닭 이름이야. 통닭 브랜드가 촌장이야. 촌장. 해봐. 촌장. 뭐가? 시읒.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걸로 시작한 거야. 이응이니까 이응으로 시작된 게 중에서 야, 우어, 아랑. 지읒은 지읒으로 시작해. 종착역 다 타. 치읒은 치읒으로 시작해. 촌장 통닭. 촌장 통닭. 촌장 통닭. 촌장 통닭. 촌장 통닭. 앞에 있는 이 초성에 있는 자음을 생각하라는 거지. 이런 치읒으로 우리 한자 발음이 우리나라 말 기준으로 치읒으로 나면 중국 발음은 제일 먼저 치읒으로 바뀌고 제일 많이 바뀌고 두 번째 지읒, 세 번째 디귿, 세 번째 디귿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중국 발음이 네.
이거 알고 들어가면 엄청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그 다음에 설사 잊어버려도 유추할 수 있죠? 네.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해. 외워지게 했잖아 지금. 쉬워요. 네. 이런 걸 찾아낼 수는 있지만 복잡하게 찾아낸다는 거지. 그거 하기가 더 복잡해져. 그냥 모르고 외운 것보다 더 복잡해. 그럼 안 되죠? 네. 그리고 외워지게 내가 말 만들었잖아. 요거 예외 있죠? 봐. 촌장, 통닭, 치읓, 지읒, 티읕, 디읒과 전혀 달라버린 거야. 이게 닮을 초자. 닮을 초자 아닙니까? 네. 초상화할 때 초자, 초상화할 때 초자. 근데 치읓, 지읒, 촌장, 통닭하고 전혀 다른 걸 됐죠? 시옷으로 배웠잖아, 시옷. 쌍시옷이지만. 네. 자, 초, 초. 씨아오. 시아오. 시아오. 이것은 사생이니까 쌍시옷이 됐어요. 네. 자, 씨아오. 시아오. 닮을 초, 초. 시아오. 닮을 초, 초. 시아오. 닮을 초, 초. 시아오. 초 시아오. 자, 분초초. 미야. 시, 분초 할 때 분초 초자입니다. 벼 화자에 적을 소자입니다. 분초 초자입니다. 요거 해당이 안 되죠? 미음이니까. 네. 해봐.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분초초. 분초초 시작. 분초초, 미야오. 분초초, 미야오. 분초초, 미야오. 넘어갑니다. 시아오. 그렇죠. 그렇죠. 키역은 그냥 키역이네. 키역은 키역. 병음보 K. 아까 니은은 그냥 니은. 키역은 키역. K. 자, 티귿. 티귿은 뭐 봐봐. 썰매를 탄다. 짱이다. 탄다 짱. 탄다짱. 뭐가? 짱. 티귿이니까 티귿을 시작을 해라고. 티귿이니까 티귿을 시작하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읒은 뭐였어? 지읒. 지읒. 종, 착, 역. 다. 종창. 치읒은 치읒을 시작하라고. 촌장통 그렇게 시작을 그걸 하라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티귿은 티귿 시작해. 탄다, 짱. 무엇을 타? 썰매. 그럼 썰매를 탄다, 짱. 썰매를 탄다, 짱. 티귿. 자, 마지막 봅니다. 탄다짱. 피읍. 범퍼가 나가버렸어. 범퍼 뻥. 범퍼 비읍. 퍼는 피읍. 뻥은 F당 알죠? 쌍비읍은 F죠? 네. 범퍼 뻥. 펑펑펑. 뭐가? 피읍이. 피읍은 이제 피로 시작을 안 하는 거 참고하세요. 범퍼 뻥이 뭐야? 피읍. 피읍이 뭐? 범퍼뻥. 자, 피읍 할 때는 범퍼 뻥 세 번 시작. 피읍. 범퍼뻥. 피읍. 피읍. 마지막입니다. 히읗. 히읗은 히읗이니까 히읗으로 제일 많이 바뀌겠죠. 중국 음으로도. 네. 우리가 한자 발음을 했을 때 우리 음으로는 히읗인데 제일 처음 초성이 중국 발음도 히읗으로 제일 많이 돼. H로. 근데 그걸만 된 게 아니고 요 순위는 떨어지고 빈도수는 떨어지더라도 이런 걸로도 바뀐다는 거지. 히읗, 시옷, 지읒, 니은, 기억 많이 더 바뀌네. 하사장 불러 하사장. 하사장. 사장. 서사장이 아니고 하사장. 하사장. 차사장이 아니고 하사장. 하사장. 김사장이 아니고 하사장. 하사장. 나갈까? 점심 먹으러 나갈카. 나갈카가 까로 이제 카인데 이제 우리가 카가 이상하니까 속으로 까. 해봐. 하사장. 사장. 나갈카. 하사장. 나갈카. 그럼 하사장. 나갈카의 앞에 있는 히읗. 이 자음대로 중국 발음이 된다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히읗으로 한 50% 되고 뭐 이거 몇 프로 순서 빈도수가 좀 떨어지겠죠.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바뀌죠. 예. 앞에 있는 것으로 그 빈도수 찾아서 다 했다고 내가. 예외 봐봐. 시험할 험 해가지고 험자가 히읗이죠. 네. 근데 하사장 나갈카에 해당되는 거 봐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외로 해놨죠. 예외로. 시험할 험 옌. 옌. 시험할 험 옌. 옌. 시험할 험 옌. 봐봐. 험은 받침이 미음이니까 뭘 바뀌었어? 미음. 60% 해당돼서 니은으로 바뀌었네. 네. 험, 옌, 험, 옌. 자, 한 번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몇 번 왔다 갔다 몇 번 봐버리면 한 번 볼 때 한 20분씩 해서 한 서너 번만 봐버리면 외워져 버릴 것이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서너 번 너덧 달 있다가 또 서너 번 정도 보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침과 초성이 끝납니다. 싱크로율이 똑같지는 않죠. 우리 발음과 거의 같은 것도 있지만 많이 틀린 것도 있어요. 많이 다른 것도 있다고. 그렇지만 이런 법칙을 알고 나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강의 때는 좀 천천히 하면서 중국 원어민 발음이
40분 내지 1시간 후에 반드시 강의한 내용에 걸맞게 보충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